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완 치료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인체의 자율 시스템으로 자율신경계가 둘로 나눠진 것으로 인체를 양방향에서 자율적인 조절, 조화, 균형을 통해 생명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갑작스럽거나 위급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그것에 대응하여 극복할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사용된 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반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이를 억제하고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소화와 배설 기능은 억제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소화와 배설 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교감신경에 의해 사용된 에너지를 보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교감이 활성화되면 행복해진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시소의 원리처럼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내려가게 됩니다. 즉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교감신경은 위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교감신경은 약화됩니다. 따라서 항진된 교감신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그것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축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이 항진되어 있다면 시원한 물이나 차가운 공기를 통해 진정시켜주거나 강한 신체 활동을 통한 땀을 내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심호흡을 하거나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휴식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 등을 통하여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감 신경의 항진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긴장된 심신이 이완, 안정이 되면 우리는 편안하고 기분 좋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가 무조건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부조화가 되어 만약 과항진된다면 우울증, 무기력증이 오면서 땀이 나고 수족은 항상 차가우며 동공은 수축하고 타액, 눈물, 콧물의 분비량이 증가하며 변비나 설사, 맥박 감소, 호흡 운동의 불편함 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좋지 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교감의 활성화가 행복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감신경의 항진과 대비시키기 위해서이니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 질병이 발생한다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지속되면 질병 상태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교감신경의 항진이 되지 않도록 불편함이나 통증, 혹은 피로감 등을 발생시키면서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면 통증, 염증 등 심신의 각종 증상이나 질병들이 발생 및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는 교감신경이 지나칠 때 그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치료와 관리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응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인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긴장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치료가 되는 것이니 치료를 잘하기 위해선 질병의 흐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질병이 긴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적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동시에 심신의 다양한 불편함과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장이 완화되어 이완, 안정되면 통증과 불편함은 감소하며 치료와 회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긴장의 해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은 자신들의 질병 치료나 건강 관리를 위해 요가, 산책, 목욕, 명상, 호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심신을 이완, 안정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교감 신경이 이완, 안정되면서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이것은 몸과 마음이 이완, 순환되면 치유,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교감 신경의 항진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연관되어 있었던 다양한 통증과 염증, 위축과 정체 등의 증상들도 그만큼 회복,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긴장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은 치료를 방해하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심신의 이완과 편안하고 즐겁고 희망적 긍정적인 마음은 치료를 도와주면서 더욱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긴장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긴장을 충분히 치료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더욱더 강화되고 확실하고 명확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심신의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긴장이 형성되는데 이때 몸과 마음, 정신은 모두 이로 인한 큰 흐름에 의해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 증상들의 안정 속에는 그 이면에서의 몸, 마음, 정신적인 긴장의 완화, 순환 개선, 통증과 염증의 안정, 면역력의 회복 등을 모두 내포하게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면에서의 긴장이라는 큰 흐름의 회복과 안정이 없다면 각 증상의 안정 또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의 개선은 각 증상의 자연스러운 치료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심신의 안정과 회복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정기신 통합 치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질병들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치료를 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각각 분리된 힘이 아닌 통합된 큰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신 통합을 통한 치료라는 방법은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몸, 마음, 정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기운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은 질병의 형성과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그렇게 인식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치료하여서는 정기신을 함께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치료를 통해 정기신을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몸, 마음, 정신이 통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강하고 증폭된 통합된 힘이 치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주의 시작이 하나의 빛, 즉 마음, 혹 에너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정기신, 즉 몸, 마음, 정신 역시 그 빛으로부터 존재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정기신이 각각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육장육부와 뼈, 근육, 신경, 혈액, 세포 등의 인체 조직과 감정, 의식, 생각 등이 그 구성과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각각 분리되어 있는 기운과 에너지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 더 큰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을 치료에 응용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흐름으로 또 다른 치유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즉 기존 의학이 몸, 마음, 정신이 분리된 개념에서의 치료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통합과 융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적인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곧 신의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의지이자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와 향후 치료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미래에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 어떤 마음, 어떤 의지, 어떤 방향으로 치료하며 어떤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이러한 신의 개입의 과정은 정기신 통합적인 치료의 완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의 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은 믿음을 의미하는데 결국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으로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집중하며 치료를 하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와 목적으로 방향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고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치료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으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치료 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꼭 명심하면 좋습니다. 이완 치료의 메커니즘의 여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이 좋은 치료를 만든다입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미래가 현실화된 결과적 산물로 미래로부터 시작되어 변화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는 이미 현실화된 결과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는 과거를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며 미래는 현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 순간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생각과 의지가 반영되고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거를 변화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결과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변화하고자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한다는 것이 비록 현재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현재에서 과거로 이어지는 여러 다양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적인 결과물, 즉 질병과 증상들을 정리하는 것이기에 결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함께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치료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래를 대상으로 미래에 의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 내가 느끼는 증상들은 이미 결과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르게 창조와 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즉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없으며 개척과 혁명, 즉 그렇게 희망하고 꿈꾸는 오직 신의 작용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개입이 더 큰 작용을 일으켜 현재를 바꾸게 되고 과거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짜증과 불쾌감, 비관적, 부정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상쾌한 변화를 충분히 느끼긴 어려우며 어떤 일을 해도 성공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즐겁고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한다면 결국 그 일이 현실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병과 통증 치료를 위한 이완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이완하여 통증을 낫게 하겠다는 밝고 희망찬 긍정적인 마음의 신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